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재가 EBS 교재로 정식 채택된 건 들으셨죠? 네, EBS 교재로 정식 채택이 됐습니다. 예, 좋은 책하고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치권 그리고 오늘 저당권, 담보물권 만나시겠습니다. 전세권까지 했죠, 지난주에? 아, 전세권의 효력이요? 아, 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네. 1월 달에 본강의 할 때 다 볼 거니까요. 자, 담보물권. 우리가 보시게 될 담보물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또 하나는 질권. 그죠? 질권. 세 번째는 저당권. 이렇게 세 개가 있지요. 이 중에서 질권은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내 필요한 돈을 쓰죠. 근데 질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동산을 전당포에 가서 맡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돈 30만 원을 뺏쓰는 거죠. 그럼 전당포에서 뭘 잡게 돼요? 담보를 잡게 되죠. 담보를 예컨대 시계를 가서 담보로 잡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전당포하고 거래할 때는 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동산을. 내가 돈 30만 원을 빌린다, 50만 원을 빌린다. 그럼 갔다가 전당포에다 뭐를 맡겨주셔야 돼요? 집이 아니라니까. 집을 어떻게 갖다 맡겨? 전당포에서는 집은 거래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거래요? 동산만 거래. 핸드백, 시계, 예전에는 녹음기 이런 걸 담보로 잡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돈 꿔준 거예요. 그죠? 물건을 잡았는데 그 물건이 부동산이 아니라 뭘 잡은 거예요? 동산을 잡은 거예요. 동산을. 그게 질권이에요. 시계를 질로 잡은 거예요. 담보 질로. 빌려간 돈 가져올 때까지. 근데 중개업자는 동산 거래를 해야 안 해요. 그래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이해되시나요? 예. 중개업자는 동산 중개하지 않거든요.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과 어디에만? 저당권만 출제를 합니다. 이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앞에 지금 담보물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전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형. 앞에 써보실까요? 전형 담보물권. 전형은 전할 때 전은 무슨 전? 전할 때 전은 무슨 전? 민법전. 민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전 부쳐 먹을 때 전은 아니고 민법전 할 때 전이에요.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전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럼 민법전에 이름 없는 거 있어요. 민법전에 이름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인 걸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비자 하나 쓰면 되겠네. 비자 옆에다. 전형이요? 비전형이요? 비전형 담보물권. 비전형 담보물권. 민법전에 있어요. 세 가지는 있으니까 전형 담보물권. 민법전에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비전형 담보물권. 그 비전형 담보물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등기 담보. 두 번째, 양도 담보. 자, 이 비전형 담보물권인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민법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특별법에 따로 있어요. 특별법에.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따로 있어요. 예컨대 가등기 담보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A한테 돈을 꿔줘요. 돈을. 얼마나? 나 5천만 원 필요한데 5천만 원 오케이. 내 빌려줄게. 담보는
내 집이요, 내 집. 내 집을 담보로 잡으세요.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때 사채업자인 채권자 앞으로 집에 가등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뭐를 걸어주는 거예요? 가등기를 사채업자 앞으로 꽂아두는 거예요. 얼마에 대한 담보로? 5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담보를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가등기 담보. 그 5천만 원이요. 채무자가 이걸 갚아야 되죠. 갚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가등기 없어지는 거예요. 못 갚으면 5천만 원을 채무자가 이걸 못 갚게 되면 채권자, 사채업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등기 꽂은 거를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요. 소유권 이전해. 그거를 본등기라고 그래요. 가등기 했던 거를 뭘로 옮겨가요? 본등기로 옮겨가요.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야. 얼마 못 갚을 때? 5천만 원을 못 갚으면 채무자의 집을 뺏어가 버려요. 누가 뺏어가요? 채권자가. 그 전 단계로요. 본등기하기 전 단계. 본등기라는 거는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 본등기하기 전에 사채업자 앞으로 현재 뭐만 되어 있어요? 가등기만 되어 있어요. 이 담보를 무슨 담보라고 불러요?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5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 빌려준 거에 대한 뭐를 역할해? 이 역할이 담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채무자가 이걸 못 갚으면 뭐를 뺏어가는 거예요? 집 뺏는 거예요. 집 뺏는 거. 이렇게 써보세요. 뭐 뺏어가는 거? 집 뺏는 거예요. 집 뺏는 거. 뺏어가기 전 단계로 뭐만 꽂혀져 있어요? 가등기만 꽂혀져 있으면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오케이, 되셨나요? 예. 그럼 이번에는 아예 집 소유권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채업자 앞으로 해놓으면 이거를 양도담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양도담보라고 해요. 양도담보. 가등기를 꽂아놓으면 무슨 담보라고 그래요?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5천만 원에 대한 담보. 소유권 이전을 해놓으면 아예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해 놓으면 무슨 담보?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무슨 담보라고 그래요? 양도담보라고 해요. 양도담보. 됐죠?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가등기 꽂혀 있으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해 놓으면 무슨 담보? 양도담보. 다 뭐에 대한 담보? 집은 무슨 집? 뭐에 대한? 채권이죠, 채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사채업자 앞으로 가등기하고 양도담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돈. 얼마를? 5천만 원. 5천만 원에 뭐를 담보하려고요?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담보하려고. 채권을 담보하려고 뭐를 잡은 거예요? 뭐를? 집을 담보로 잡은 거지. 그럼 가등기를 왜 존재하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니 돈.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래서 민법전에 없는 비전형 담보물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예, 이거 뒤에서 특별법에서 별도로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형 담보물권인 유치권 그리고요 저당권을 오늘 만나시겠습니다. 시험에는 유치권 한 문항, 저당권 2개 내지 3문항. 자, 먼저 유치권 만나실게요. 유치권. 자, 갑소유 상가. 사례 보실까요? 사례. 갑소유 상가 건물 201페이지요. 201페이지. 갑소유 상가 건물이 시가 얼마로 돼 있어요? 9억입니다. 시가 9억. 시가 9억. 근데 공사 도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도로 4억의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감정가 얼마 나온 거예요? 4억이야, 4억. 감정가 4억. 아니죠, 이렇게. 입찰가가 4억. 시가는 얼마로 돼 있고요? 9억으로 돼 있고. 자, 이때 여기에 관심을 보인 A는 낙찰을 받았어요. 누가 낙찰 받으신 거예요? A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 상가가 매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죠. 경매로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때 건축 공사를 맡은 건축업자 을이 공사 미수금 채권, 거기 동그라미 넣어보실까요?
미수금 채권을 받기 위해서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고 있어요. 뭐를 장악하고 계세요? 점유 동그라미. 그 미수금 채권을 받아내려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요. 누가 행사 중이어요? 을이. 을을 유치권자라고 그래요. 유치권자. 여기도 유치권은 물건을, 저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돼요. 뭐를 장악하면 돼요? 점유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점유. 왜 점유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얘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 받으려고? 돈. 무슨 돈 받으려고요?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 공사대금 돈 받으려고 그래요. 공사미수금. 그 미수금 채권 받으려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을이. 자, 이때 미수금 채권이 예컨대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컨대 5억이면 을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법적인 권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개죠. 두 개. 하나는 뭐가 있고요? 채권이 있죠. 채권. 공사 미수금 채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치권이 있고요.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그럼 유치권은 물건을 뭐 하는 권리라고 소개를 했어요? 점유하는 권리요.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점유해서 인도 거절하는 거예요. 인도 거절. 유치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핵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물건을 뭐 해가지고 점유를 해서 인도 거절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엊그제 신문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 경주에 가면 보문단지라고 있어요. 보문단지. 가보셨나요? 예. 거기에 모 리조트가 부도 맞아가지고 경매로 넘어왔어요. 경매로. 예. 감정가 90억. 근데 이게 4회 정도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가지고 경매가는요. 경매가는 얼마에 됐냐면 30억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가 30억.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죠. 예,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은행 저당권이 40억 있어요. 40억. 그 다음에 가압류요. 가압류된 거 여기 60억 있어요. 가압류 60억. 이거를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병이 낙찰을 받았어. 얼마에 낙찰 받았다는 거죠? 30억에 낙찰 받았다는 거죠. 90억짜리 30억에. 그죠? 자, 그러면 예컨대 이 건물 안에 여기 을을 유치권자라고 해볼까요? 을을 유치권자. 그 다음 저당권자. A는 저당권자, B는 가압류 권리자. 자, 이게 경매가 되면, 이 상가가 경매가 되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하고 가압류는? 은행 저당권은 없어져요. 소멸해요. 경매가 되면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배당을 받고요. 배당금 받고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저당권이 100개 있어도 다 없어져요. 똑같죠. 그래서 모든 저당권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어떻게 된다? 경매로 소멸해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도 어떻게 돼요? 가압류도 없어져요. 얘도 소멸해. 얘도 배당 받고 소멸해. 얘도. 근데 이 가압류 권리자가 여기에 10개 붙어 있어요. 10개. 가압류 10개 붙었어. 그래도 다 어떻게 돼? 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하고 가압류는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저당권도 없어져요. 배당은 어떻게 봐야 돼요? 배당은? 예, 저당권이 먼저, 얘가 후순위. 얘가 먼저 등기돼 있으면. 그럼 얘가 먼저 배당 받는 거죠? 이때 총 금액이 얼마? 총 금액이? 30억이죠.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밖에 없어요? 30억이죠. 채권액 40억이라도 얘가 받을 수 있는 건 30억밖에 못 받죠. 그럼 후순위 가압류 권리자는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얘는. 가압류를 걸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요? 가압류는 왜 거는 거죠? 가압류는 저 채무자가, 얘가 채무자 아니겠어요? 채무자가 뭐 할까봐?
채무자가 팔고 재산 팔고 도망갈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매하기 전에 임시조치로 재산을 묶어두는 거죠. 제가 팔고 도망갈 수 있죠. 도망가기 전에 무슨 조치로? 임시조치하는 거예요. 임시조치. 경매하기 전에 임시조치로 가압류를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재산을 빼돌리게 못 빼돌리게? 못 빼돌리게. 이걸 보전처분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무슨 처분이라고 불러요? 보전처분. 재산 못 빼돌리게 하는 보전처분, 임시조치. 일단 가압류를 거는 거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제는 뭐를 하게 돼요? 경매를 해, 경매. 경매를 뭐라고 그래요? 본압류. 본압류 하기 전에 뭐를 한 거예요? 본압류 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둔 거. 왜요? 재산을 은닉을 못하게, 빼돌리지 못하게. 그럼 가압류를 했다는 거는 나중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경매하겠다는 거는 본압류. 본압류로 경매를 하기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이해되셨나요? 본 게임 전에 하는 앞선 게임을 가압류야, 가압류. 임시조치로. 이 가압류가 10개 있든 100개 있든 다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소멸해요. 누구보다 뒤에 있는 것들? 예, 이거 다 없어져, 이거 다 없어져요. 유치권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 돼도? 요건 존속이에요. 유치권은 존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럼 이 낙찰자 입장에서 볼까요? 낙찰자 입장에서 얘가 30억 주고요. 30억을 주고 저 리조트를 인수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럼 이 저당권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가압류도 없어져요. 뭐만 남아있어요? 유치권만 남아있다는 거지. 근데 유치권은 등기부에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왜 안 떠요? 유치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 등기를 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우리가 물권법에 물권 강론 8개 물권 있죠? 점유권, 소유권, 용의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8개 있죠? 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도 등기해야 되죠. 전세권 등기해야 되죠. 지상권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뭐를 하지 않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물권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이 바로 유치권하고 점유권 2개예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를 요한다. 점유만 하면 된다. 점유만 장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점유를 장악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물건을, 이 건물을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고 건물을 인도거절하고 있어요. 인도거절. 뭐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도 지금 이걸 보시면 얘는 감정가 90억짜리를 얼마에 산 거죠 지금? 얘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얘가 떼돈 벌었죠? 떼돈 버는 것 같아요. 왜요? 차액이 60억이니까. 그럼 그냥 이거 순수하게 90억에만 팔아도 얘는 60억을 버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유치권이. 네, 유치권이 여기에 존재하더라. 유치권은 등기를 해요? 등기를 안 해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점유로 공시를 해요. 공시를. 유치권의 존재를 점유로. 등기부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유치권 신고된 금액을 보니까 유치권 신고된 건 얼마예요? 30억이야. 그래도 내가 돈 남는데? 합쳐도 얼마? 60억이죠. 돈 남죠? 법원에 신고한 거 30억이야. 그랬더니 신고 안 한 채권이 또 있어. 뒤져보니까. 얼마 있어요? 90억 있어. 이거 신고한 거예요? 미신고예요? 그럼 미신고된 건 유치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 뭐만 하면 돼요? 뭐만? 점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법원에 신고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따라서 이 건물에, 이 리조트 건물에 붙어있는 유치권 금액은 총 얼마? 110억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 낙찰자가 저 건물 소유권을 언제 가져와요? 소유권을 언제 가져오게 됩니까? 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다 내면, 그죠? 낙찰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 넘어오죠? 등기 가져와요? 안 가져와도? 등기 안 해도 경매니까. 경매는 소유권 등기를 안 해도 낙찰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러면 낙찰자가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근데 여기는 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다 사라진 거야. 사라졌는데 누가 속을 썩이는 거냐면 유치권이 지금 속을 썩이는 거죠. 얘가 뭘 장악하고 있다는 거, 뭐를? 점유를. 저 리조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 저 리조트를 운영을 하려면 자기가 소유자니까 이걸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 돈을 주고 이거를 풀어야지. 유치권을 풀어야지. 오케이? 그럼 토탈에서 얘가 실질적으로 경매받은 금액은 30억이지만 이것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갚아줘야, 이걸 갚아줘야 이 유치권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서 뭐가 붙어있는 건물? 유치권이 붙어있는 건물은 낙찰자가 경매를 원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그래, 거기다 쓰세요. 낙찰자가 한 말 있어. 뭘 싫어해? 나는? 난 유치권 싫어. 왜 싫은데 왜? 이 돈을 내가 처리해야 돼. 내가 처리야. 이걸 풀어줘야 내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그래, 얘가 갚았죠. 30억 갚고 눈물을 삼키면서 이걸 갚았죠. 오늘 갚으려고 그랬더니 또 나타나서 업자가 얼마라고요? 나 20억 또 있다고. 신고한 거 미신고된 거? 이렇게 불어날 수 있거든요. 유치권 금액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뭐를 싫어해요? 나 유치권 싫어. 오케이? 예. 근데 이걸 좋아하는 전문가 있어. 이것만 좋아하는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신고된 금액들은 대부분 이 금액은 뭐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이죠. 그 공사대금이 이게 진실한 공사대금일까요? 부풀려진 걸까요? 부풀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대부분 부풀려진 거야, 이게. 왜요? 등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저 건물주하고 업주하고 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풀려지는 금액이 많죠? 그럼 이쪽에서 전문가들 어떻게 하냐면 경매 받을 때 이분을 찾아가서 뭐라고요? 예, 너 신고된 금액 진짜냐고. 아니면 이게 신고된 게 아니라 과장된 거면 이분은요 경매 입찰 방해죄로 들어가요. 경매 입찰을 방해한 거지. 그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기서 딜을 하는 거지, 딜을. 교도소 갈래? 금액 낮출래? 교도소 갈래? 금액 낮출래? 나 이거 10억만 원, 10억만 합시다. 나 이거 대부분 가짜예요. 나 9억밖에 안 돼요. 오케이요? 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전문가 있어요. 그래, 경매회사 중에서 유치권 있는 것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을 싫어하지만 이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 왜? 이걸 풀면 돈이 되거든.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되면? 뭐 120억이에요. 140억이죠. 이걸 풀어버리면 돈 금액이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과장된 금액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싫어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내면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익 창출이 가능하죠. 그죠? 예. 이면하고 좋은 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이제? 학문적으로 볼게요, 학문적으로. 자, 그럼 을이라는 업자는, 이 업자는 미수금, 공사 미수금을 못 받았어요. 얼마를? 5억을 못 받았어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저 건물을 뭐 하는 거? 점유를 하는 거지. 내가 점유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소유자, 낙찰자가 얘는 망했어. 얘는 있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조지. 얘는 망한 사람이야. 망한 자. 얘한테 돈 받을 길은 없는 거야, 지금. 그럼 돈을 얘가 받는 방법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예, 얘가 돈을 갚아주면 좋은 거지. 그죠? 예, 얘가. 그럼 지금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저 미수금 채권자 을이요. 돈 받으려고, 이 연말도 됐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돈 받으려고 가려고 그래요. 누구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집 가서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립시다. 두드린다. 두드리죠. 누구 집 가서 문 두드려야 된다고요? 갑의 집에요? 낙찰자 집에요? 채무자죠, 채무자. 채권을 뭐 하라고요? 변제하라고요. 채권을 뭐 하라고?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채권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거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 채무자죠,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가? 채무자는 누구? 갑이죠. 갑에게 가서 돈 달라고 그랬다고, 갑에게. 채무자가 갑이죠, 채무자가. 그랬더니 얘가 돈이 있대요, 망했대요. 나 돈이 없어요. 받을 길 없죠? 받을 길 없죠. 집도 지금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을 뭐 하는 방법? 점유를 해서 인도거절. 인도거절은 무슨 뜻? 버티는 거, 버티는 거. 버티기. 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갑에서 A로. 낙찰자가 주인이 바뀌었죠?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죠? 그럼 얘가 달라고요. 얘가 얘한테 와서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소유자야.
내가 소유자야. 당신은 소유자야, 점유자야? 점유자야. 내가 소유자고 이 상가의 주인이야. 당신이 점유하는 물건을 나한테 넘겨. 가지고 와. 가지고 와를 법학에다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반환하라고 청구를 하면 내가 소유자고 당신 점유자니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물권이라서. 유치권이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기 때문에 이 인도거절이라는 권리, 인도거절이라는 권리를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뜻? 모든 사람에게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도거절이 가능하다. 채무자한테도 거절하고 경락인한테도 거절하고 이거 매수한 사람한테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뭐이기 때문에요? 유치권의 본질은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변제하라고요. 채권을 뭐 해주십시오? 변제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라는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이걸? 채무자에게 해야 되는 거. 채무자에게. 근데 인도거절은 핵심이 뭐 하는 권리? 버티는 거죠. 인도거절이라는 유치권 행사는 물건을 뭐 해가지고요? 점유해서 인도거절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앞으로 유치권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붙어야 돼. 자동으로. 유치권은 어떻게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점유해서 뭐를 거절하는 거? 근데 그 상대방이요.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상대방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지. 채무자도 되고 경락인도 되고 또 그게 경매로 또 넘어갔어. 재경매로 또 넘어갔어. 걔는 누구요? 또 낙찰자죠? 얘한테도 거절해보대. 얘가 달라고 그래도 얘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게 뭐라서? 물권이라서. 되셨나요? 예. 자, 그럼 여기서 구별돼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도출이 됐어요. 채권 행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 채권 행사는 채무자에게 해야 되는 거고, 거꾸로 유치권 행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이 담보물권,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담보물권에서는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채권하고 이 채권을 담보하는 건물이 있어, 건물. 유치권. 두 개가 분리가 딱 되셔야 된다, 머릿속에. 오케이. 자, 그러면 사례 라이브 민법에 정답을 내면서 가죠. 1.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해요? 낙찰자에게 인수가 돼요?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공사대금 5억에 대한 채무는 누가 져? 채무는?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 그럼 얘는 채무자요? 아니에요? 낙찰자는? 채무자는 얘죠, 얘가. 얘가 채무자, 얘는 채무자 아니죠? 다만 5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5억을 갚아줘야만 이걸 뺏어올 수 있지. 5억을 뭐 해야만? 변제해야만 저 건물을 뺏어올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채무자가 아니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변제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써볼게요. 변제할 채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 뭐는 없고요. 채무는 저쪽에 있는 거지. 얘가 채무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채무는 여기에 있는 거고 얘는 변제할 채무가 있어?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다. 그래, 채무하고 책임이 별개되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있죠? 예. 점점 더 복잡해져요. 야, 빚은 얘가한테 갚아야지. 얘 집 가서 문 두드려야지. 그럼 얘가요, 의리. 현실은 이래, 현실은. 이분이 돈 못 받으면 얘한테 가면 돈 줘, 안 줘, 얘가? 망했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다시 찾아가요? 이 집에 쫓아가서 어떻게 해? 문 부시고 데모하는 거지, 이제 막. 그 순간 이분들은 어디로 가셔? 예, 교도소죠. 왜? 업무방해고 주거침입이거든요. 누구 집 가면? 낙찰자 집에 가서 문 부셔버리고 소리 지르면 업무방해죠, 이분. 누구 집 가는 건 상관없고요. 여기 이 집 가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 집 가서 하는 거는. 왜요? 이분이 채무자니까. 근데 얘는 채무자예요? 책임만 있어? 책임 있는 거지. 얘는 채무는 없어, 여기한테. 얘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는 없고 뭐만 있어요?
책임만 있어, 책임. 변제할 책임만 있어. 왜? 이걸 갚아야 이걸 찾아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상과로 2번. 건축업자인 유치권자, 을은 경락인이 건물 인도를 요구해 올 때, 인도 요구 위에 다른 말로 바꾸면, 인도 요구를 바꾸면 뭐라고 바꿀까요? 예? 경락인이 낙찰자죠. 유치권자에게 인도 요구를 여기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지고. 민법은 똑같은 게 10개 이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 대책 없어.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여기서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청구? 이거지. 누가 인도 청구를 해요? 낙찰자. 누구한테? 유치권자에. 다른 말로 무슨 청구? 인도 청구.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왜요? 물권이니까. 쌍괄호 4번 볼게요. 쌍괄호 4번. 경락인이 유치권을 제거시키는 방법은 첫째 뭐 하는 거예요? 채무 전부를 뭐 하는 일? 변제하는 거예요. 변제. 거기다 쓰세요. 얘는 변제할 채무가 있어요? 책임만 있어? 거기다 쓰세요. 변제할 책임만 있다. 채무는 없고. 중요해요. 변제할 뭐만 있다? 책임은 있고 채무는 없다는 거지. 채무하고 책임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 가서 친구를 팼어. 팰 수 있죠? 그럼 치료비는 누가 물어줘야 돼요? 걔가 원래 채무자지. 치료비를 줘야 될 채무자죠. 근데 책임은 누가 져? 책임은? 부모가 지지. 바로 채무하고 책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서 팼죠? 패고 오면 치료비를 줘야 되니까 채무자야. 근데 법률적인 책임은 누가 져? 책임은? 예,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죠. 그래서 채무하고 책임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보세요. 둘째는 이 유치권을 없애는 방법은 뭐를 없애면 되는 걸까요? 점유를 얘가 장악을 하고 있죠. 얘가 장악하고 있는 건 점유죠. 이 점유를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버리면 돼요. 점유를 풀어버리면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유는 어떻게 풀어요? 여기 볼까요?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종종 이런 게 TV에 나오거든요. 나이트클럽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경매로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거기엔 유치권이 걸려있어요. 이렇게요. 자, 여기 볼까요? 이분이 경매가로 입찰받은 게 얼마죠? 30억에 이거 리조트 낙찰 받았죠? 예, 그래 끝내려고 그랬더니 여기 누가 또 들어온 거예요? 유치권이 들어왔죠. 유치권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죠. 누가 신경질 나갔어요? 예, 신경질 나죠. 저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지금 추가로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 그쵸? 예. 그럼 유치권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은? 돈 갚는 거예요, 1번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 이 점유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점유를? 풀어버리는 거야. 점유를 해결해버리는 거지. 점유를 어떻게 해결해요? 뺏어오면 돼, 이분이. 누굴 보내가지고? 얘 남편 보내요? 남편 맞아 죽고 와. 왜요? 갔더니 저기에 동네 양아치들 60명이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60명이. 제가 몇 달이 건너서 하는 경매 하시는 그분은 자기가 직원들 150명까지 데리고 가서 해결한 적이 있대요. 몇 명을요? 150명을. 여기서 보내는 거지. 하루 일당을 드리는 거지. 내가 1억 줄게. 1억 줄게. 뭐 해결해 오셔? 예, 저 점유만 뺏어오라고. 하루죠. 하루 1억입니다. 하루 1억.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네. 뭐를 상실하면? 점유를 뺏기면, 이 점유를 뺏기게 되면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점유가 유치권의 길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점유 위에다 쓰세요.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곧 길이고 생명이에요. 뭐를 잃으면 유치권은 아웃?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백주 대나대,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시미 칼,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 나오잖아요, 야구방망이. 이게 대낮에 무슨 호텔 앞에서 막 치고받고 했다는 게 바로 다 이거지. 뭐 때문에? 유치권 이걸 해결하려고. 유치권 박살내려고 그러는 거죠.
대낮에 이런 일 벌이는 거죠. 대낮에. 대부분 이거죠. 대부분. 그래서 유치권은 뭐를 없애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끝이 나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예. 그럼 얘가 뺏겼어. 얘가 오늘 밤에 뺏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유치권 다시 부활시켜요? 똑같아요. 뺏긴 점유를 어떻게 하면 돼? 뺏긴 점유를. 얘 사람 더 많이 보내서 야 해결해. 얼마 있다고 거기? 야 2배 보내. 2배. 300명 보내. 그죠? 점유를 뺏어오면 뺏겼던 점유를 뺏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유치권이 부활한다는 거지. 그래 유치권이 근대적이지 못하죠. 원치적이죠. 예, 그래서 유치권 없애자는 거예요. 지금 민법 개정안에는 유치권 없애자라고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없애면 지금 문제되는 게 이미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없애면 어떻게 되니까? 너무 많은 권리자, 유치권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실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개정안 안으로만 올라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볼게요. 거기까지 보시고 성립요건 보시겠습니다. 성립요건 가기 전에 202페이지 개념의 1번 물건에 관하여 뭐가 발생하고요?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뭐하고 있어서 점유해서 인도 거부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채권의 동그라미예요. 채권이 어디에서 얻어져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얻어져야죠. 그리고 물건하고 채권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맨 위에 줄에 202페이지 맨 위에 줄 202페이지 맨 위에 줄 물건에 관하여 뭐가 발생될 것?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을 뭐 할 때까지? 변제할 때까지 그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물건을 뭐 할 권리? 점유해서 인도 거부하는 걸 이걸 유치권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쌍괄호 2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계약으로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법률이 정해놓은 것. 그래서 계약이 필요 없고요. 등기도 필요 없어요. 등기 대신에 뭐만 하면 돼요? 점유만. 그래서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요건이다 별표. 그래서 쓰세요 밑에다가. 뭐가 생명이고 길이라고? 점유가 생명이고 길이에요. 이걸 잃으면 끝이거든. 다음 밑에 큰 2번 동그라미 2번 성립요건 볼게요. 밑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요.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발생할 것? 채권이 발생할 것. 자, 여기 이 공사 미수금 채권 5억은 이 5억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건물이요. 건물. 어디에서? 건물에서 5억의 채권이 생긴 거지요. 그거를 법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물하고 채권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결련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결련 관계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 같이 해보실까요? 결련성. 학문적인 용어 또 나왔어요.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왜요? 그게 핵심이거든 여기서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민법학에는 포인트가. 왜? 그 포인트가 되는 데가 시험 출제 대상이에요. 여기서는 이 공사대금 채권이에요. 이 채권이 어디서 나온 거야? 채권이? 리조트에서 생긴 거지. 그럼 물은 어느 걸 점유를 해야 돼? 어느 거를? 리조트를 점유해야지. 왜요? 이 채권 발생이 리조트에서 생긴 거니까. 그래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하고 그 물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죠. 연관성. 연관성을 우리 학문에서 민법학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결련성이라고 그래. 연관성이라고 하지 않아. 결련성.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되어 있다.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몇 마리나 키우세요? 한 마리? 강아지 키우시나요? 강아지 키우시나요? 몇 마리? 한 마리? 2마리 키운다고 해보세요. 2마리 키우는데, 예, 2마리 키우는데 이렇게 산책 중에 개 줄이 풀려가지고 사람 물었어. 요즘 많이 시끄럽죠? 물었어. 오케이? 근데 애를 물었어, 애를. 애가 강아지 이쁘다고 이렇게 만지니까 강아지가 더 물지. 어디를요? 눈을. 그게 실명이 됐어. 누가 책임져요? 일단 무슨 개주인이 져요. 개가 책임져야지. 그죠? 근데 개는 능력이 없죠. 그게 누가? 개주인이 책임을 지지. 그죠? 그때 개가 2마리였어. 2마리. 가정을 해볼게요. A,
B. 강아지 두 마리예요. 얘가 물었어. 얘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해 강아지. 그죠? 갑은요. 갑은 어린아이, 아이. 얘가 물린 거지. 얘 실명됐지. 오케이? 예. 그럼 이 가해 강아지의 주인께서는 치료비를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치료비를 물어줘야 될 채무자. 채무자 있죠? 이쪽은 채권자. 치료비에 대한 뭐가 생기게 돼요?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어디에서? 저 채권이 왜 생긴 거예요? 강아지에서, 강아지. 그죠? 그럼 강아지하고 뭐 하고요? 치료비 채권. 이 정도면 치료비 얼마나 주시나요? 실명이야, 실명. 소송해봐야지. 그죠? 소송해봐야지. 이 아이가 괜찮은 탤런트야. 그죠? 더 받아. 그죠? 미래가치가 있잖아요, 미래가치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금액은. 예. 그래서 만약에 채권액을 만약 1억이라고 산정을 해볼게, 1억이다. 그럼 채권 1억이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예. 그럼 어느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잡아야 되는 거지. 저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못 잡으면? 채권만 있는 거예요. 못 잡으면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치료비 채권만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주인이 내일 드릴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주소 적어줬죠? 갔더니 이사 갔어, 그 사이에. 도망갔어.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지.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채권만. 손해배상해 주쇼라고 하는 뭐만? 채권만 있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은 몇 년 동안 존속할까요? 10년이죠.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잠수 타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잠수 타면? 10년 동안 잠수 타면 이 채권 법적으로 없어지죠. 왜요? 소멸시효로 없어지잖아. 오케이. 그럼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뭐?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강아지 잡는 거예요. 누구 잡는 거예요? 강아지 잡는 거. 이때 강아지 두 마리죠. 얘는 착하게 생겼어. 얘는요, 싸납게 생겼어. 누굴 잡아야 돼요? 얘를 잡아야 되는 거지. 왜요? 여기서 요 채권이 생겼으니까. 그럼 어느 강아지 잡으면? 착한 개 잡으면 결련성 있어, 없어? 유치권 안 생겨, 이거하고는. 이게 결련성이에요. 예? 잡지 않아도 돼요. 점유하세요, 점유. 유치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점유를 해야지, 점유를. 걔 줄 끌고 오면 되지. 그죠? 그럼으로써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치권이. 점유를 못하면 채권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유치권 문제입니다. 그럼 결련성이라는 개념은 뭐 하고요? 그 채권 발생이 원인이 된 물건이 있죠? 그 물건하고 채권 발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게 유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거하고 상관없어요. C, D, 이 나머지 강아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저 물건을 내가 점유를 장악해야죠. 잡았다가 이 강아지가 너무 싸나워가지고 줄이 풀려가지고 집으로 도망갔어. 유치권 있는 거에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왜요? 점유를 뭐 할 때? 유치권 사라져. 오케이. 강아지만 어디 따로 숨겨놔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그래요. 이 강아지를 이분이 싫어해. 이쪽에서. 그 옆집에다 맡겨놨어. 누구 집에? 옆집에 개를 맡겨놨어요. 그럼 유치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맡겨도 있는 거예요. 맡겨놨죠, 옆집에. 그럼 이분이 점유를 하는 걸로 봐, 안 하는 걸로 봐? 누구한테 돌아가면 땡이고요. A. 채무자한테 돌아가면은 점유를 잃은 걸로 봐야 되지만 이분이 채무자한테 넘겨줬나요? 안 넘겨줬나요? 넘겨준 게 아니라 자기가 보관하기가 힘드니 누구한테요? 제3자. 옆집에 맡겨놓았죠.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봐? 안 하고 있는 걸로? 간접 점유를 하지. 얘가 무슨 점유를요? 기억나세요? 점유권에서 공부했잖아요. 이제 쫘라락 연결이 돼, 민법은. 내년 5월이나 4월이 되죠? 그럼 유치권, 이게 모든 물건이 막 움직여, 민법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막 쫙쫙쫙 이게 연결이 돼요, 유기적으로. 짜릿하다니까요. 짜릿한 감동이 있어요. 예, 그래 어느 날 밤에 민법을 공부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내가 신세계를 발견했다고. 왜요? 가슴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전에 못 보던 것이 막 연결되어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4개월 이상이 되면. 늦는 분은 시험 떨어져도 모르고. 이게 그런 거예요? 예,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시면, 아, 저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게 막 연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재밌어요, 민법은. 예. 지금은 좀 힘드시죠? 재밌죠? 예, 재밌어요. 다이나믹해요. 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담보가 있는 거예요? 담보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지. 그러면 뭐만 남아요? 채권만 남아요. 오케이. 강아지 죽이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우측 볼까요? 우측에 쌍괄호 3번 볼게요. 203페이지 쌍괄호 3번. 쌍괄호 1, 2, 3 있어요. 1번은요. 건물공사 수급인. 수급인을 뭐라고 그래요? 건축업자. 건축업자가 수급인이에요. 공사로 인한 미수금 채권이 있어요. 미수금 채권을 받기 위하여 공사해준 건물을 점유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미수금 채권은 어디서 얻어진 걸까요? 공사해준 건물에서 얻어진 거죠. 그거를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표현해요? 결련성이 있죠. 그러면 그 건물을 점유를 장악하면 유치권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두 가지 동그라미를 넣어볼게요. 건물하고 채권하고 동그라미를 넣어볼게요. 공사해준 건물의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돼 있죠? 예, 우리 책이 좋은 아주 시중에 있는 다른 책하고 장점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포인트를 따로 넣었어요. 칼라로. 그죠? 공부하기 쉽도록. 건물과 채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결련성이 있다. 두 번째요. 우리 차 쓰는 거 고장 날 수 있죠? 그러면 카센터에 수리 맡기죠? 그러면 카센터에서는 수리비 가져올 때까지 차를 어떻게 해서요? 차를 점유를 하고 있죠. 거기에도 유치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수리비가 100만 원이다. 그 100만 원의 동그라미요. 그럼 카센터는 뭐를 받는 게 목적? 수리비 100만 원 받는 게 목적이죠. 예, 그 100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써보실게요. 뭐라고 써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내가 맡긴 자동차가 소나타다. 그럼 소나타에 의해서 소나타를 카센터가 가지고 있잖아요. 뭐 받으려고? 수리비 100만 원 받으려고. 그죠? 그럼 소나타에 의해서 소나타라는 자동차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액수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 담보된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강아지가 사람 물어가지고요. 치료비가 얼마일 때요? 1억일 때. 1억일 때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 1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앞으로는 채권이라는 표현보다 뭐를 더 즐겼어요? 법학에서는? 피담보 채권. 이 담보물권에서는 이거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큰 2번 볼까요?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장악할 것. 점유의 동그라미. 세 번째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변제기는 무슨 뜻? 갚을 날짜. 갚을 날짜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볼까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만약 2번 보세요. 채권의 변제기를 6개월간 어떻게 했어요? 6개월간? 유예를 했어요. 그럼 변제기 된 거예요? 되기 전이에요? 그럼 유치권은 불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이 생기려면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 돈 갚을 날짜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을 뭐하는 특약?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고자 하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요. 네 가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 네 가지. 1번. 1번은 뭐 1번은? 목적물에서 뭐가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그죠? 두 번째는 목적물을 뭐 할 것? 점유를 해야 돼. 점유를.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이 변제. 돈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지. 오케이? 그리고 배제 특약이 있을 것 없을 것? 배제, 유치권 없애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이렇게. 목적물에서 뭐가 발생되어져야죠? 채권이. 예컨대 건물에서 건물 공사를 열심히 해줬더니 저 주인이 건축주가 공사비를 안 주려고 그래. 그럼 뭐가 생기게 돼요? 공사비 채권 생기죠?
그러면 그 건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지. 점유를. 그리고 채권을 뭐가 도래할 때? 변제기도. 이게 다 머릿속에 딱딱 꽂혀 있어야 돼. 왜? 이걸 바꿔가지고 시험을 내거든.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 요소는 몇 가지요? 네 가지야. 네 가지. 이게 머릿속에 자리를 200%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잡히면 놓치는 거예요. 왜요? 이걸 흔드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걸 흔드는 거야. 바꾸고 이걸 다르게 틀어내고. 자, 효력 가보실게요. 뒷장에 204페이지. 그럼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생기면 나 공사비 못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저 건물 점유했어. 유치권 생겼죠? 자, 그럼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볼까요? 어떤 권리가? 자, 204페이지. 첫째요. 유치적 효력할 때 유치적 효력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도 거절권. 위에다 하나 더 써주시면 점유 플러스. 뭐까지 하는 거예요? 점유해서 인도 거절하는 거죠. 그때 인도 거절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다. 별 3개. 인도 거절의 옆에다 상대방이요. 맨 위에 줄 상대방. 인도 거절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다. 다음 2번. 파란색 2번에 경매권. 유치권자는 2번 경매권이 있습니다. 자,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야. 파란색 2번이요. 파란색 2번. 1번은 유치적 효력, 2번은 경매권, 3번은 과실수취권 이렇게 돼 있죠. 예, 2번의 경매권 지금 보고 있어요. 경매권. 유치권자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경매할 수 있다고. 저당권자도 저거 경매할 수 있나요? 저당권자도 경매할 수 있나요? 경매할 수 있어요. 오케이.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어요. 여기 볼까요? 저 리조트를 이 은행이 채무자가 돈 못 갚게 되면 저당권자도 경매할 수 있나요? 경매권 있죠. 근데 유치권자도 경매권 있어요. 그럼 똑같네. 저당권자도 뭐 할 수 있고 저 리조트를 경매할 수 있고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고요? 경매할 수 있고. 그죠? 뭐가 다를까요? 둘 다 경매하는 건 똑같은데 이 저당권자는 경매를 하되 우선 변제를 받아가요. 뭐를 받아가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 얘가 얘네보다 먼저 받아. 가압류보다. 그 권리를 무슨 권리? 우선 변제권. 내 뒤에 있는 애들보다 얘가 돈 먼저 빼가는 거. 그런데 유치권자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그럼 얘가 경매를 하면 이 업자가 공사업자가 저 리조트를 경매를 하면 자기가 돈 빼가 못 빼가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를 못 빼가네. 그럼 얘는 경매를 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얘가 한 말이 뭐예요 얘가? 나 경매 싫어. 쓰세요. 나 경매 싫어. 왜 싫어? 내 돈이 아니야. 저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내가 경매했는데 돈은 누가 찾아가? 은행 애들이 다 먼저 찾아가. 은행에서 먼저.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를 해요? 싫어해요? 쓰세요 거기다. 나 경매 싫어. 왜? 은행 좋은 일이거든. 이게 은행 좋은 일. 그럼 유치권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매를 싫어하면? 버텨. 거기다 쓰세요. 경매하지 말고 뭐해 그냥? 버텨. 점유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가 돈 가지고 온다고. 낙찰자가 돈 가지고. 왜요? 이걸 점유를 풀어야, 유치권을 풀어야 자기가 영업을 하니까. 오케이? 그래도 유치권자는 경매를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매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시험에 거꾸로 나오지. 경매권이 없다고.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다만 뭐가 보장되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에서 저당권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요. 과실수취권. 자, 조문 볼까요? 323조. 이것도 논란이 많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23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경매를 하시라고. 과실의 동그라미야. 과실은 무슨 뜻? 건물 임대 주면 임대료 나오죠? 건물 임대료 써보십시오. 건물의 임대료. 또요.
강아지가 낳은 새끼. 강아지가 낳은 새끼를 나쁜 말로? 예, 그렇게 표현하죠. 걔가 과실이에요. 그 강아지 새끼는 누구 걸까요? 강아지 새끼 누구 거예요? 지금 강아지가 아이를 아까 물었잖아, 아이를. 그죠? 그래서 아이 엄마가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뭐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지. 이쪽이 아까 누구였어요? B였어요? C였어요? A였어요? 이쪽이 갑이었어요. 갑. 치르비 받아야죠. 치르비 채권 받으려고 강아지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죠? 강아지를 뭐 하는 중? 점유 중. 데리고 왔어, 강아지를. 누가? 유치권자가. 이때 강아지가 애를 낳았다고. 강아지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저 강아지 새끼는 누구 거예요? 강아지 새끼는 누구 걸까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 과실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걸까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저 오프라인 수험생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요?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요. 강아지 거지. 맞죠? 얘가 낳았잖아요, 얘가. 맞죠? 네. 그럼 유치권자가 저 강아지 새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인 거예요? 이쪽이 주인이 되는 거지. 근데 과실 수취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 과실을 수취한다고 돼 있잖아요. 잘 보셔요. 과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 다른 채권보다 먼저 뭐 할 수 있으셔? 변제, 자기 갚을 돈에 충당할 수 있으시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과실이 뭐가 아닐 때요? 금전이 아니죠. 거기 써보세요. 강아지는 금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경매할 수 있다고. 경매해가지고 채권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실할 때 과실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걔 주인은? 이쪽이죠. 강아지 주인이지. 여기는 유치권자고, 그죠? 걔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걔 주인은 누구? 이 새끼 주인, 죄송합니다. 새끼죠, 새끼. 강아지 새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A죠, 이쪽이죠. 그럼 얘는 유치권자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과실을 뭐 한다는 말은 수취한다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세요. 강아지를 갖는 거예요? 얘가 강아지 가지면 돼, 안 돼? 얘가 많이도 낳았어, 별마리를. 10마리 낳았어. 얘 번식력 좋아. 10마리를 얘가 갖는 거야? 여기서 수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새끼를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아지를 뭐 해가지고? 처분해서 자기 채권에 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과실 수취의 뜻은 강아지 새끼를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충당? 변제 충당권이라는 거야. 변제 충당권. 강아지를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어디에 충당해요? 자기 치료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과실 수취권이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저 강아지는 누구 거라? 누구라고요? 주인이? 걔 주인 거지, 걔 주인. 얘가 주인이니까. 다만 여기서 수취한다는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면 옳다? 변제 충당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강아지 새끼 소유를 얘가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오독이다, 오해다, 오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유치권자는 첫 번째요. 유치적 이력 있죠, 유치적 이력. 유치적 이력은 뭐 하는 권리? 인도거절권. 두 번째는요, 경매권 있으셔, 없으셔? 얘 경매권이 있죠? 경매도 한다고 치가. 경매는 하는데 뭐를 못 가져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우선 변제를 못 받아. 그래서 뭐를 싫어해? 경매를 원하지 않아. 나 경매 원하지 않아. 대신에 뭐가 좋아? 버틸 거야. 버티면 누군가가 돈 가지고 오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할 권리가 생겨요? 과실수취권이 보장이 되어요, 법적으로. 다음 유치권자 의무 4번이요. 4번 보실게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머리 글자를 닦기에 선관주의라고 그래요. 밑에 주의 보세요. 밑에 주의. 밑에 주의. 선관주의란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거기다 써보세요. 다른 말을 풀면 관리를 잘 해라. 이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라. 뭘 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성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라. 이걸 무슨 주의? 성관주의라고 그래요. 뭐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걸 무슨 주의? 성관주의. 오케이. 여기 보아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개 키운 지 몇 년 되셨어요? 8년? 솔직하셔야 돼요. 개 키우다가 열 정말 받아가지고 때린 적이 있어 없어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짜증낸 적이 있어 없어요? 짜증. 야, 너 그러면 돼? 짜증낸 적이 있어 없어요? 걔한테는 없어요. 사람한테. 걔한테는 없고 사람한테 있어요? 아, 그래요? 걔한테 솔직히요. 짜증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아. 결정적일 때 걔가 똥이 이렇게 저질러 놓으면 화 안 나세요? 아, 그래요? 화 안 나요? 화낸 적이 없어요? 걔한테는 안 내야 된다고 처음에 자료를. 제 집사람 친구 이렇게 개 키우거든요. 2마리를 키우는데 3마리군요, 3마리. 원래 집에 1마리, 그 다음에 그 딸이 개 2마리를 키우다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이 아빠를 차별해. 원래 있는 강아지는 아빠한테 아양 좀 떨거든요. 새로 2마리 들어온 거는요.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짖는 거야. 누가 짜증나요? 그죠? 그 개 2마리 눈에는 이 아빠가 싫은 거지. 아빠가 짜증나요. 그러면 이렇게 던지죠, 물건 이렇게. 옆으로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옆으로. 화내는 거죠. 화내는 거지. 이게 누구 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개가 아니라 같이 키우는 개니까 우리 집 개죠. 우리 집 개는 내가 좀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여기 보아요. 이 유치권자가 데리고 있는 이 강아지는 나의 강아지요, 남의 강아지요. 남의 강아지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죠. 이때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라고. 이성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하는 거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예, 이게 성관주의예요, 성관주의. 그럼 던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밥을 안 먹고 단식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속은 뒤집어져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예, 이걸 성관주의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거, 이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해드리죠. 그게 성관주의예요. 그죠? 밥 드시러 오신다 그러면, 그죠? 친구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온다, 커피 마시러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잘하죠? 근데 우리 남편이 주말에 뭐라고요? 여보 밥 좀 챙겨줘. 그러면 알아서 먹든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성관주의란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거.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재산 동일주의. 누구 재산처럼? 자기 재산하고 똑같이 주의를 해라. 이게 자기 재산 동일주의. 이거는 무슨 주의? 성관주의. 그럼 관리를 어느 게 더 까다롭고 힘겨운 거예요? 이게 힘겨운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해야 되거든. 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대충. 누구한테? 우리 남편한테 하는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남의 남편한테 하는 거. 그래서 유치권자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관리를 잘하는 주의. 그 주의를 무슨 주의? 성관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줘야 돼요. 오케이. 2번째 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도 못하고 대여도 못하고 담보 제공을 못해요.
그럼 사용되어 담보 제공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전제 조건은? 채무자 승낙의 별표. 이 물건이 누구 거라서, 내 거라서, 남의 거라서. 남의 거라서 사용하려면, 대여하려면 다 채무자의 뭐가 요건? 승낙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 의무. 위에다 써주세요. 승낙받을 의무. 그래도 유치권자의 의무사항이 두 번째 의무사항. 첫 번째는 무슨 주의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성관주의로 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의무는 사용을 하든 대여를 하든 누구의 승낙을 받을 의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되셨나요? 그 다음 사망보하여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전 2항이요? 전항이요? 전 2항은 어느 걸 지칭할까요? 둘 다요. 둘 다. 전항 그러면 2항. 전 2항 그러면 전 3항 그러면 위에 세 개 다 오케이.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그럼 1항은 뭐야? 1항은 성관주의를 위반했을 때. 그죠? 개밥을 안 줘. 개밥을. 개가 배고프대는데 개밥을 안 줘. 성관주의 위반이죠? 또는요. 사용이나 대여할 때는 누구 승낙? 그 두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유치권을 그냥 둬요. 소멸시켜버려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되셨나요? 다음 마지막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아웃. 뭐를 상실하면? 점유 상실에 동그라미요. 그럼 위에 써보세요. 올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올해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회 시험. 유치권자가 방금 하셨죠? 점유를 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이때 유치권자가 유치하는 목적물, 유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된 때. 누구한테 양도된 때? 제3자에게 뭐가 되었어요? 양도가 되었다. 양도가. 그럼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야? 원래 주인에서 일로 주인 바뀌었죠? 이렇게 양도가 됐어요. 그럼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대로 존속해요? One more time. 유치 목적물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양도가 됐죠.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유치권 없어져요? 존속해요? 유치권은 없어져요. 유치권 없어져요? 여기 있잖아요. 얘가 유치하는 건물이 누구에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낙찰자에게.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소유권이 그대로 있나요? 양도가 되었나요? 양도됐네. 얘가 또 이게 또 재경매돼서 얘가 또 인수받았네. 그럼 주인 그대로인가요? 바뀌고 있나요? 바뀌어도 뭐는 그대로? 유치권은 존속하는 거지. 여기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도 유치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해요.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쉬셨다가 저당권 만나실게요. 1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